3강입니다. 역시 한수하는 모든 내용을 필기하세요. 한수하는 모든 내용을 필기하며 이해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기 말 없는 청산이요에서 그걸 해석해 보도록 하죠. 거기 고어로 나온 거는 말 없음 이렇게 나오죠. 어휘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러분들 그 태라고 나오죠. 초장에서 태 없은 유수로다라고 해서 이 태가 무슨 태자예요? 모양 태자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없는, 특정한 모양이 없는 이런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값이라고 나오죠. 비읍받침 뭐겠어요? 추론해보세요. 그렇죠. 값어치 할 때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무엇이있어요? 임자 없는에서, 자, 여기서 임자는 현대어로도 있어요. 임자가 없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주인이 없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알아보죠. 마지막에 분별 없이 늙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별은 우리나라의 분별하다하고 약간 달라요. 여기서의 분별은 근심 걱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없이 늙겠다. 이 정도 어휘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지문을 이해하는데, 글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자, 시를 분석하면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청사는 자연물이겠죠? 말이 없대요. 또 유수는 뭐야? 흐르는 물이야. 흐르는 물은 정해진 모양이 있는 게 아니랍니다. 청풍, 맑은 바람은 어떻대요? 역시 자연물이죠? 값을 매길 필요가 없대요. 또 명월, 밝은 달은 임자, 주인이 없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자가 자연을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이 자연물들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 나온 것처럼 산, 그리고 흐르는 물, 그리고 바람, 그리고 달,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다? 말 없어. 그냥, 야, 너 나 즐기려고 얼마나 이런 말도 없고, 뭐, 정해진 모양이나 어떤 뭐, 규격이나 형식 같은 것도 없고, 값을 매길 필요도 없고, 주인도 없어. 그러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이지. 그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연 속에서, 이 중에 병이 없는 이 몸이 어떻게 하겠다? 분별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이걸 누리고 살겠다 이런 말이 되겠잖아요. 늙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누구나 즐길 수 있으므로 근심 걱정 없이 자연을 즐기며 살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기본 구조는. 그치? 자, 표현을 생각해보죠. 어떤 표현 방법들이 쓰였는지 보시게 되면은 초장하고 중장에서 자연물들을 쭉 열거를 해주죠. 그리고 뭐뭐가 없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초장 중장에선 뭐 없는 무엇 대꾸법이 되겠죠. 그렇죠?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대꾸법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무엇이냐라고 묻게 된다면은 이제 자연을 즐기는데, 그렇지? 한가로운 정취죠. 우리 네 글자로 줄여보자. 자연을 즐기는 한가로운 정취를 강호가 자연을 대유한 거야. 대표해서 빗댄 거라고, 그렇지? 강호,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정취다라고 해서 이걸 강호한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여러분들 몰랐으면 이제 알면 되고요. 요 정도로 정리해두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작품이 바람도 어쩌고 저쩌고. 어휘를 역시 먼저 살펴보죠.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네요. 아래 아가 있고 이가 있어요.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어요? 얘는 고라 그냥 읽으면 되겠고, 기억에다가 아래 아는 오는 날 그냥 아죠, 그렇죠? 그리고 이가 붙으니까 고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언덕 빼기 그 고개, 그렇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보면 뭐 산진이 수진이 이렇게 나오는 거 나오고,
중장에서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까지, 그치? 보라매. 근데 어떻게 있는지 알겠지, 얘는? 그치? 그럼 이거는 뭐겠어? 매니까, 마지막에 매니까. 이것들이 다 매의 종류들이에요. 사나운 새인 매의 종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해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보면,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가 있대. 너무 높아서. 그렇지. 너무 높아서 바람도, 가다가 좀 쉬어야겠다 하고 넘는 고개. 과장한 거죠. 어찌 보면. 구름이라도 쉬어넘는 고개. 구름은 높이 떠서 가는 애인데, 걔도, 얘는 너무 높아서 이 고개는 잠깐 쉬어 넘어가야 돼. 그런 고개가 있대. 그리고,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 같은 여러 독수리들도 높이 떠서 사냥을 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도 쉬어넘는 고개가 고봉, 높은 봉우리 장성룡 고개라는 구체적 지명을 얘기했네요. 그렇죠? 장성룡 고개라는 고개가 이렇게 높대요. 그러면 지금 하다가 그 고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고개가 너무 높아. 그래서 웬만한 높이 나는 것들이나 높이 떠 있는 것들은 다 쉬어넘는 고개야. 겁나 높은 고개야. 근데 종장에서 그 넘어 님이 왔다고 하면, 만약 이 고개를 사이에 두고 사랑하는 님이 왔다고 하면 나는, 화자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 도치시켜봐. 한 번도 아니 쉬어 넘어가리라. 즉, 한 번도 쉬지 않고 단박에 님 만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즉, 님이 와 있다면, 이 님은 사랑하는 님이겠죠. 님이 와 있다면 이 고개를 화자는 쉬지 않고 한 번에 넘겠다. 이런 맥락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 고개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님과 화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내가 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바로 뛰어넘어가겠다. 이런 구조가 되겠지. 자, 이쪽에다가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표현법이 쓰고 있는지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일단 이 고개가 어떤 고개인지 바람도 쉬어넘는다, 구름도 쉬어넘는다, 황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가 쉬어넘는다. 쭉 열거해주고 있죠. 그리고 고개가 아무리 높아도 바람이 가다가 힘들어, 쉬어넘겠어? 과장법이죠. 그죠? 꽤 높긴 하겠지만 과장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종장에서 그 넘어 님이 왔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고 있어요? 가정을 하고 있죠. 가정법이 쓰였습니다. 표현을 이 정도 잡아두고, 그럼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이에요? 임을 향한 그리움이 일단 나와야 되겠지. 임을 향한 그리움과, 그리고 참 얘가 전통적인 여인이면 기다리겠지. 조선시대 전통적 여인이면은 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이럴 텐데 내가 가겠다. 내가 너한테 갈게. 하면서 이제 뛰어가잖아. 그래서 적극적인 사랑의 의지죠. 그렇죠. 적극적인 사랑의 의지. 이렇게 정리하면은 완벽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짧게 주제 위주로 잡는 작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벗은 아내들이라고 나오네요. 얘는 여기에 표현을 먼저 봐야 돼. 이 작품에 나오는 표현법이 무엇이 쓰였냐면 일단 중의법이 쓰였어요. 중의법. 어디에서 중의법이 쓰였느냐? 거기에 발가숭이라고 나오죠. 이게 중의죠. 둘 이상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첫 번째, 벌거벗은 아이들. 꼬맹이들은 옛날에는 옷 안 입고 다녔잖아. 여러분 상상할 수 없겠지만, 조선시대 꼬맹이들이 이렇게 여름에 헐벗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벗고, 하면서 놀러 다녔다 이거야. 잠자리 잡고 그랬겠지. 두 번째, 이게 중요해. 이 발가숭이를 두 번째 무엇으로 의미할 수 있느냐? 얘네가 잠자리채를 들고 잠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얘로 의미할 수가 있어. 일부러 이렇게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게 해서
말장난을 한 거예요. 그걸 언어유희라고 그러죠. 그쵸? 일부러 말장난을 한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세태를 풍자합니다. 세태를 풍자하는 이런 효과를 거두게 될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들어가 보죠. 벌거벗은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거미줄 태가 뭐겠어요? 거미줄처럼 생긴 태가 있으면 잠자리채야, 잠자리채. 잠자리채를 들고 개천으로 오고 가면서, 그러니까 잠자리 잡으려고 가고 있겠지? 발가숭아, 발가숭아. 여기 나오는 발가숭이는 뭐야? 잠자리를 부르는 거야. 벌거벗은 애들이 발가숭아 하면서 잠자리를 부르는 거야. 잠자리야, 잠자리야. 알겠지? 저리 가면 죽어. 이리로 와야지 살아. 하면서 잠자리채를 들고 부르고 있는 애들이 누구다? 발가숭이. 여기 나온 발가숭이는 뭐야? 벌거벗은 아이들이다.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잠자리야, 잠자리야. 저리 가면 죽고 요리 오면 산다. 이리 와. 부르고 있나니? 벌거벗은 아이들이야. 근데 얘는 잠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지. 즉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이리 오면 죽는 거야. 이리 오면 죽는 건데 이리 오면 산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니 이게 무언가를,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언가를 비유하고 있는 걸 거야. 즉 풍자하고 있는 걸 거야. 마지막 종장을 보니 아마도 세상 일이 다 이렇다. 속고 속이는구만, 이런 거지. 그렇지? 속고 속이는구만.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를 찾아라 라고 하게 된다면 이 속고 속이는, 거짓말에서 속이는 것을 모해한다 그래요. 이런 세태는 어때? 강한 자만이 살아남지? 그치? 강한 자만이. 그걸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약육강식의 세태를 등장한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매암이 맵다 울고 볼게요. 오늘 근철됐네. 우리 원문에는. 자, 얘는 주제부터 잡고 들어가지. 되게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서 그냥 주제를 잡아줄게.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이야. 이 삶을 긍정하고 있는 거야. 초장에 나오는 매암이 뭐냐면 맴이야, 맴. 그럼 쓰르라미도 여러분 그 곤충 중에 있죠. 매미하고 쓰르라미라는 곤충이 있는 거야. 풀벌레. 매미는 맵다고 울고 쓰르라미는 쓰다고. 매미는 맴하고 울고 쓰르라미는 뭐 쓰르람 하고 울겠지. 근데 마치 맵다 우는 것 같고 쓰다 우는 것 같대. 그러니 이 작품에선 어떤 표현이 쓰이고 있어요? 언어 유희가 쓰이고 있죠. 얘랑 비슷하게 음의 유사성. 그렇지? 정말 매미가 맵다고 울겠니? 아니겠지. 근데 맵다, 쓰다 이런 미각적인 표현을 비유한 거지. 그렇지? 음의 유사성. 동음이유는 아니죠. 그렇죠? 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미는 매워요 하고 울고 있고 쓰르라면 써요 하고 울고 있는데 묻고 있는 거죠. 야, 산나물이 맵냐? 박주는 찌꺼기 술이야. 고급 술 말고 그냥 적당히 걸러낸 저급한 술이에요. 비싸지 않은 술. 박주, 술이 쓰다고 우는 거냐? 우리는 초야는 풀이 난 들판이죠. 자연이 되겠죠. 자연 속에 묻혀 사니 맵고 쓴 줄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 속에서 박주하고 산채 먹고 있으니까 산나물과 박주, 찌끄레기술 먹고 있으니 안분지족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삶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맵고 쓴 게 어딜 것 같아? 나는 맵고 쓴 거 몰라. 자연 속에 있으니까 이 속세가 맵고 쓴 어떤 공간인가 봐. 맵고 쓴 시련의 공간이었었나 봐. 그러니 야, 여기 자연 속에 오니까 맵고 쓴 거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즐기며 살고 있다. 맥락이 가지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작품 보죠. 이걸 좀 지울게요. 사는 옛사님. 네. 바로
라고 나옵니다. 제가 얘는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이 작품의 작가가 황진이에요. 송도 3절 중에 하나예요. 황진이와 서경덕과 박연포포였었나요? 요 세 가지가 송도의 개성 땅의 유명한 세 가지였었답니다. 근데 이 황진이가 서경덕이라는 선비, 역시 송도 3절 중에 하나에 서경덕이라는 선비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 선비를 꼬셔보려고 했어요. 뭔가 목표의식을 갖고, 너 같은 선비들은 다, 겉과 속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꼬시면 너도 결국 넘어올 거야. 라고 서경덕을 꼬셨는데, 유혹했는데, 전혀 넘어오지 않았답니다. 서경덕 씨가. 서경덕 님이 전혀 넘어오지 않았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내 평생에 처음 봤다. 나는 앞으로 이 서경덕님을 스승으로 모시겠다라고 해서 철학적인, 사상적인 스승으로 모셨답니다. 그래서 사제간의 정이 돈독했대요. 연애를 한 사이가 아니고요. 사제간의 정이 돈독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스승인 서경덕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황진이라는 기생이 부른 시예요.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겠지만 존경하는 스승님이 돌아가셨으니 어때요? 인생이 무상한 것을 느끼게 되겠죠.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엮으면 인생 무상에 더 가까운 주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모른다면, 몰라도 상관없어요. 모른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을 들어가 보죠.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오다. 자, 그러면 일단 표현상으로 대조가 쓰이고 있습니다. 무엇? 산은 그대로인데 물은 변했다 이겁니다. 지금 불변하네요. 그리고 영원합니다. 안 변해요. 근데 물은 변했어. 가변적. 쉽게 변하는 걸 가변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일시적인 거는 언젠가는 쉽게 변할 수 있는. 주야에 흐르거든 옛물이 있을 수 없냐. 그러니까 물이 왜 옛물이 아니냐. 밤낮 없이, 주야도 밤낮 없이 흐르니까 옛날 물이 남아있을 수가 없지. 아래로 흘러내려왔겠지. 새 물이 도착했겠지. 그러면서 비유를 합니다. 어떻게 비유를 합니까? 인걸도 자연물을 사람에 빗대죠. 사람들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안 오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다. 일시적이고 가변적이다.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스승님은 돌아가시고 죽은 다음에 돌아오지 않으니 너무 슬픈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은 이 정도로 잡고요. 그럼 얘의 주제의식은 표면상으로 무엇이에요? 이게 님이 떠났는데 안 오네? 표면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떠난 님을 향한 그리움과 야속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얼 또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참 스승님 물과 같아서 가고 아니 오시네요. 인생 덧없네요. 인생 무상이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